서울 이코노미 매주 금요일은 생생한 생활경제 소식을 만나봅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 이자율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찾는 분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오늘은 유재덕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함께 증권사를 이용하는 몇 가지 현명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증권 사실은 저는 조금 관계가 멉니다. 그래서 네. 오늘 꽤 많이 관심이 가고요. 예. 그래서 증권사의 경우에 최근 영업 관련돼서 민원평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증권사 절반 이상이 민원평가 등급이 미흡하거나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에 5년 동안 이제 그 증권사들 예. 그 민원 등급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원에서 이제 발표를 좀 했는데요. 이제 최근 평균 등급 이하와 이제 최하위를 받은 증권사를 보면요. 유진투자, 유안타, 키움, 동부, 한국투자, 메리츠, 종금 순으로 좀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하위 4개사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에 2번에서 한 3번 정도 이제 최하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소비자 보호를 좀 등한시하는 증권사로 좀 평가해도 예. 지금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반면에 또 이제 좋은 이제 증권사가 있을 텐데요. 이제 현대, 삼성, 미래에셋, 하나증권사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증권사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좀 보면요. 과거 5년 동안 이제 하향 평준화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사실 증권사들을 이제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보호의식 강화가 전반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 이제 앵커님도 증권사하고는 자기는 멀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복잡한 금융 상품을 이제 팔다 보니까 이 특성상 어떤 이제 공급자 위주의 이제 판매가 주로 예. 이제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추세는 우리 이제 금융 소비자들한테는 예. 그리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제가 워낙 부모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네네. 부모님께서 주식은 하지 마라 하셔서 네. 좀 거리를 뒀던 게 예.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요. 증권사 민원평가라는 것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은행이랑은 조금 좀 다르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예금자 보호나 이런 곳에서 취약할 수가 있단 네. 말이죠. 그랬을 때 민원 유형별 증권사 평가가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이런 것들 잘 알아놓으면 예방이 되는 거죠, 피해로부터.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예. 특히 이제 주식 매매 관련된 어떤 민원이 제일 많았던 이 증권사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펀드와 관련된 이제 수익증권 이런 것들 판매에서 이제 민원이 좀 많았던 것들이 이제 삼성증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산장애죠. 뭐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거나 펀드를 매입할 때 전산에 장애가 좀 일어났던 이제 증권사는 예. 대신증권으로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이제 증권사에 대한 자료를 좀 공시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이제 금융투자협회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도 이제 그런 뭐 등급이라든지 공시를 좀 태만히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 어떤 소비자 보호 의식에 전체적으로 좀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등급이 낮은 증권사를 가지 말아라, 또 등급이 높은 증권사를 뭐 주로 방문해라라기보다는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 소비자의 권리가 자꾸 이렇게 침해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스스로 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좀 지혜를 키워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까를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증권사 이용할 때 유의할 점들 알려주신다면요? 네,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주식까지 말씀드리면 좀 복잡할 것 같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 뭐 여러분도 아무래도 증권사는 이제 아무래도 은행보다 지점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주부님들은 집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거나 또는 직장인들은 주로 이제 직장 근처를 많이 이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증권사를 이제 주거래 은행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증권사 방문해서 금융상품 가입하는 몇 가지 유의점 안내해 드릴 텐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CMA 가입할 때 그냥 무작정 뭐 직원이 요거 하나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는데 예. 어떤 거를 좀 선택을 해야 될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펀드 같은 경우도 내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알고 가서 이제 물어보고 좀 하셔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직원한테 물어봐야 될 내용들 제가 예. 키포인트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제
몇 년 동안 우리 주가가 이제 좀 박스권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선전에서도 많이 나오는 ELS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ELS 가입할 때 유의점, 이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른바 재테크를 하려고 이제 증권사의 CMA나 말씀하신 펀드 같은 거 가입을 하는데 원금까지 상실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CMA라고 하면 안전합니다라고 증권사 직원들이 그렇게 상품을 소개를 하죠. 실제로 그런가요? 네, CMA 가입할 때 뭐 사실 거의 원금 손실이 없는 그런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한 뭐 국공채라든지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금 자본은 내지는 않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CMA도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CMA는 뭐 여러분들 좀 어렵겠지만 RP형 CMA와 RP형. MMF 이제 CMA가 MMF. 있습니다. 예. 특징으로 보자면 이제 RP형 같은 경우는 그 약정된 수익률을 기간별로 이제 차등 지급해 주는데요. 확정 금리형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MMF형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실적을 좀 반영을 해서 실적 배당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제 RP형 CMA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자 상승기, 금리 상승기에는 좀 유리할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MMF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기에 좀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금리를 한 1.5%에서 전후 이렇게 은행 이자율을 보다는 많은 것들을 주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100만 원을 우리 MC님이 이제 내가 한번 CM에 가입하겠다라고 가입을 하시면은 1.5% 정도 금리는 30일 정도만 적용을 되는 겁니다. 아, 그 이후에는 그러면요. 또 이제 공시되는 예. 이자율에 따라 적용이 되겠죠. 아하. 네, 그래서 RP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내가 돈을 빼서 예. 다시 넣어야 되는 그래야지 제 약정된 금리를 적용받는 네. 그런 상품이죠. 조금 이제 불편함이 불편할 수 있겠죠. 있겠네요.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리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사실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 가능한 한 요 두 가지 상품을 가입을 하셔서 금리 상승기에는 RP형 CMA를 활용하시고 예. 금리 하락기에는 MMF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가입할 때 참고하면 되겠고요. 네네. 그 다음으로 CMA 이후에 또 펀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가입을 하고요. 또 그 상품에 대한 소개도 받기도 하는데 펀드 같은 경우에 어떤 점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펀드 가입 시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향이요? 주식을 샀는데 하루에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면 이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주식형 펀드를 좀 외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거는 네.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네, 다 해당되더라도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예. 고스톱을 우리가 이제 치면 한 4명 정도가 같이 예. 치는데요. 한 명은 이제 광을 팔겠죠. 네. 예. 그게 뭐 예를 들어서 3점이 났는데 못 먹어도 고다 하시는 분은 예. 조금 이렇게 공격 투자형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점 나면 무조건 스톱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분은 좀 중립 투자형. 안정형으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주로 광을 파시거나 예. 아예 고스톱 구경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정형 그게 투자자. 더 안정형이군요. 그렇죠. 예, 예. 주로 이제 고스톱 치고 나면 광판 사람이 돈을 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래서 그 정도의 성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요즘은 증권사 가시면은 본인의 성향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이제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런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내 성향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골치 아픈 펀드와도 제가 이제 밤잠 못 이룬 경우를 없게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고스톱으로 네네. 예, 펀드 가입 유형을 알아보니까 좀 더 확 와닿는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점검하고 펀드 투자 시에 기대 수익률과 투자 기간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후에 증권사를 방문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증권사 방문 펀드 가입 시 직원에게 보통은 질문을 고객이 답변을 하는데 질문을 할 것들이 있다고요? 네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본인의 성향을 확인을 하고 조금 먼저 알고 가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4가지 질문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우리 이제 MC님이 이제 앵커님이 이제 직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질문한다고 생각하면은 네. 보통 이제 직원분들이 추천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입하시는 건 아니라 그런 추천 펀드에 대해서 이제 4가지 질문을 꼭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 직원분이 추천해 주시는 펀드의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번 꼭 물어봐셔야 됩니다. 아, 등급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펀드들도 등급이 이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호텔도 5성급 호텔이 있듯이
펀드들도 적어도 한 3년, 5년 이상 꾸준히 운영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의 검증을 받은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첫 번째로 이제 꼭 등급이 뭔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다고 했을 때 네. 높으면 좋은 건가요? 숫자가 그렇죠. 높으면? 보통 이제 태극마크나 별무늬로 표시가 되는데요. 5개가 있는 게 이제 5성급 호텔이듯이 이 펀드도 이 이제 별이나 태극마크가 5개 있는 것이 우수한 펀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으로요. 두 번째로는 이제 3년 이상의 어떤 성과와 안정성을 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년 이상의 그렇죠. 성과.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는 펀드를 판매할 때 방금 나온 이제 펀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할당이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오랫동안 운영되면서 괜찮은 펀드를 이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익성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그 지수보다 수익률이 좀 좋은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낮은 게 아무래도 좋겠죠. 우리 이제 앵커님도 예전에 고등학교 다니실 때 반에서 그래도 꾸준히 2등, 3등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진 못했어요. 네, 그런 학생이 우수하듯이. 근데 어떤 학생은 1등도 하지만은 가끔 15등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은 변동성이 심한 거죠. 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가 작은 꾸준한 펀드를 권해달라고 좀 직원한테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펀드를 가입하는 이유는 주식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담보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수수료를 내는데 적어도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것보다는 같은 등급이라면 수수료가 작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꼭 직원한테 사후 관리. 직원들, 증권사 직원들은 가입만 시켜주고, 사후 관리 안 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객의 권리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한다면은 그나마 직원이 이제 환매를 할 시기, 팔 시기죠. 또 살 시기 정도에 대해서는 코치를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주식을 사놓고서 거기에 관심을 계속 두지 않으면은 떨어지든 오르든 모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중엔 그게 종이 조각이 돼도 모르는 상황까지 발생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래서 사후 관리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펀드까지 알아봤고 ELS도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죠. 유의점이 있을까요? ELS는 또 어떤 건지 참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ELS는 이제 요즘 뭐 선전에서도 뭐 이렇게 선을 넘어가면은 뭐 이게 뭐 이렇게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ELS는 요즘 많이들 좀 가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의할 점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가입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 ELS는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요. 그 중에 한 8, 90% 정도는 안전한 채권에 투자가 되고요. 나머지 1, 20%가 좀 위험한 자산, 뭐 주식이나 아니면 실물이나 심지어는 파생 상품에도 투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원금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나머지 금액 가지고 원금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ELS의 이제 근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ELS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ELS도 있고요. 원금 보장형. 그렇죠. 그다음에 원금 이제 비보장형 ELS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 같은 경우는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한 1, 2% 정도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적당할 거고요. 그다음에 원금 비보장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코스피 200 같은 주가 지수에 연동하는 그런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종목이죠.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러니까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뭐 10%대의 연간 이자율도 주지만 코스피 지수를 이제 추정하는 것들은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뭐 한 7% 정도 내외의 이익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조금 유념할 점은 이제 우리가 2007년도, 8년도에 이제 글로벌한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이 났었죠. 근데 개별 종목에 추정했던 ELS는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주가 지수 연동하는 것들은 오히려 손실을 안 보고 큰 이익을 갖다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심한 개별 종목보다는 주가 지수를 잘 추정하는 그런 코스피 200이라든지 뭐 해외라면 S&P 500 정도를 추정하는 그런 지수형 ELS를 이제 가입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ELS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기 상환이 안 될 경우에 만기가 최고 3년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뭐 규정 같은 거는 또 ELS는 이제 워낙 이제 구조 형태가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려면 저랑 한 2박 3일 합숙 훈련을 하셔야 될 텐데요. 어렵네요. 어쨌든 간에
조기 상환을 내가 받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또 내셔야 됩니다. 아, 수수료가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뭐 6개월마다 이게 조건에 충족이 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이제 돌려주는 상품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그 조건에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기 상환을 내가 요청을 하면 보통 원금의 한 10% 정도 내외에 수수료를 내시고 상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 3년 정도 바라보시고 ELS를 투자하시는 게 아마 현명한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의 유형에 따라서 이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증권과 네네.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예, 예. 오늘 유재덕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함께 증권사를 갈 때 유의해야 될 점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